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왜 저러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지금 역제를 꿈꾸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어떤 역전을 꿈꾸? 첫 번째 시간을 벌여야 돼. 그 시간을 버는 방법은 뭐예요? 헌법 내의 질서인 탄핵 절차를 밟고 특검이 작동을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전 세계 모든 민주정에서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고 통치자가 그 위기에 빠졌을 때 거꾸로 나를 탄핵해 줘 이런 사람 봤어요? 특검법안이 통과를 안 될까 싶어서 법사위원장한테 빨리 연락해가지고 빨리 특검법이야 태클 걸지 말고 넘겨. 권성동 법사위원장. 예, 사실은 권성동 위원장은 비박이에요. 친이죠, 친이. 예, 비박인데도 이게 그래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겠느냐? 어차피 길거리에는 하야 그리고 당장 사임 이 소리를 하는 시민들이 이번 지난 토요일 날 73만 명. 네, 전국적으로 100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사이는 이게 전화기로 가고 당장 딱 숫자가 나오더구만. 74만 명이 왔고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들어가 버리는 게 편해요. 청와대로서는. 두 번째는 하야 사임을 하면 역사적으로 최초로 사임한 국가원수가 되면서 또 범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보수층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 이미 그런 식의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이미?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저기 나도- 비박도 나오려고 그러고 나도 막 이러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하는데. 예. 진짜 날카로운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승산? 쉽게 말하면 지금 특검으로 가자. 비박회의, 비상시국 회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 다 모였잖아요. 한 40명 모였는데 탄핵에 찬성한 사람 이러니까 2명 빼고 32명이 손들어서 그러면 자 지금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2명 다 합치고 여기다 170명 넘죠. 32명 합치면 당장 200명이 넘어요. 네. 그런데 새누리까지 합하면 2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핵 절차로 가는 게 좋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거하고 탄핵 절차가 개시가 되면 나 탄핵 소추에 찬성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야. 다르지. 거기다가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당이나 민주당 안에서 반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 예. 그래서 국회 안에서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니까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탄핵 소추가 확실해지면 그때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청와대 덫에 걸렸다. 툭하면 덧지야. 근데 그분이 뭐 자기가 부자야 몸도 심하게. 근데 어떤 여기서도 얼마 많지도 않으면서. 덫에 걸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잖아요. 1월 달에 당장 헌재 소장 임기 다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에요. 지금 이 판국의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가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야당이 오케이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명 빠지잖아요. 8명이에요. 그래서 8명이 구성된다고 합시다. 지금 현재 이 남아있는 헌법재판관들 중에 보수 성향이 6명 아니면 7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 찬성 6명을 끌어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이 공소장 내용이 처음부터 유죄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탄핵이 찬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논리는 온갖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치 순화적 판결이에요. 정치적 상황과 이 국민 감정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합니다. 그런 판결이면은 6명 확보하는 게 사실 아니 예컨대 예. 판결문에 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분열이 너무 심하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마치고 다시 사법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컨대 이게 양면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 이렇게 어제 오늘 상황, 일요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청와대의 반응, 그다음에 야당의 탄핵 당론 채택, 그다음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출당 조처를 위한 절차 뭐 이제 들어간 거, 탈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밖에가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하는 예. 의원들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한 2, 3일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 녹화하는 시점에서 보면 몇 가지 확정됐어요. 첫째, 야당은 탄핵으로 간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사임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는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농성 캠프가 됐어요.
1인 농성투쟁을 하고 있어요. 청와대는 지금 일종의 벙커예요. 정치적인 벙커로 됐고 그 발음이 정상 벙커가 방카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국무총리는 있는 동 없는 동 모르겠고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가서 아무 할 일도 없이 회의장에 앉아 있고 장관들은 전부 열중시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황교안 총리 에이펙 가서 사진도 잘 찍던데. 사진이 뉴스 찍힌 보니까. 거죠. 그냥 잘 지키. 아니 손 잡고 딱 찍더라니까 외국 원수와 손 의전이고 잡고. 그냥 의미 없는 의전이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리라는 건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렇게 되면 주말마다 촛불 집회는 계속될 거고요. 어느 시점에선가 야당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금 시간 끌지 않겠다 법사위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탄핵이 됐다고 쳐요. 그다음에 직무정지되고 헌재로 넘어가겠죠. 네. 그럼 헌재에서 이걸 얼마 만에 결정할지 모르겠고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국회에서 탄핵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찬성해주기로 했던 여당 의원들이 좀 일부 안 해줘 버리거나 또는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돼버리거나 이러면 그게 꼭 보수 세력에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수 세력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모두에게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보수 세력은요. 아마 이걸 기대할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을 테니까 새로운 보수 세력을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갖고 지금 고민을 하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아니 근데 어저께요 20일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제안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모이셨어요. 야권 대선 주자들의 모임은 1시간으로 예정됐던 당초 일정을 훌쩍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탄핵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최경배, 심상정, 민주당 쪽에서 문 전 대표,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리고 이재명 시장, 김부겸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예. 이른바 잠룡 우리 발음 잠룡. 잘한다. 네. 잠룡 그렇죠. 야권 잠룡. 잠룡. 잠룡이 아니고 잠룡. 잠룡. 잠룡 잠룡. 잠룡 예. 잠룡 만남이네. 한번 해봐. 이 잠룡 집에서 사모님하고 왔어요. 저하고 해소를 안 해. 자꾸 왜 해요 얘가. 잠룡. 재밌잖아. 예. 잠룡. 예. 아니 근데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불참을 했네요. 잠룡이 아니니까. 참석 안 한 이유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정세균 의장이 네. 동아시아 재단 네. 창립 10주년 행사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을 이끌 인사다. 잠룡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야당에 지금 신망이 모여가고 있어요. 그분에게. 부담 좀 하신 거 가시고 그렇게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시면 아니, 하여튼 본인은 잠룡이 아니니까 안 가는 이제 거예요. 손학규 전 대표가 참여를 안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분이 현재 무소속이에요. 그렇죠. 예. 탈당하셨고. 예, 네. 무소속이어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세 야삼당, 당에 네. 8명이 모였는데 소속이 없는 분이라 약간 좀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손학규 대표는 지금 제7공화국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대권 행보를 하는 게 아니고 헌법 개정을 해서 개헌을 해서. 제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따라서 이 운동을 하려면 여야를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포지션이 중요하잖아요. 골을 넣으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포드진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쪽 팀만 모이는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룰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손학규 선생은 이 팀에도 포워드하고 저 팀에도 포워드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팀이든. 아무 팀이나 포워드만 그건 해라. 나중에 정하는 되죠. 그거 훌륭한 전략이네. 새로운 그라운드를 개척. 부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아니 근데 어저께 나온 얘기는 합의 본 내용은 뭡니까? 소개 좀. 탄핵으로 가겠다. 야3당이 공조를 해서 예. 그리고 거국 대학이 거국 총리예요. 거국 총리. 예. 근데 거국 총리는 물 건너갔잖아요. 이걸 이제 청와대에서 보면 문자 그대로 정권을 넘겨달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청와대는 동의를 못 하죠. 탄핵을 안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쉽게 말하면 탈당하면 황교안 총리 예.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야를 시키려고 하면서 이제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 대통령은 일단은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탄핵 소추가 결정이 돼버리면
이러니까 거국 총리를 뺏어가면 문자 그대로 인사권도 다 알아서 할 거고 권력이 완전히 넘어간다고 보는데 그건 청와대가 오케이 못 하겠죠.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도 저는 뭐 굳이 그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던데 어차피 대통령 탄핵해서 직무정지되면 총리가 권한 대행하는데 새로 사람 넣어서 뭐 자기들이 추천해서 하는 거 하고 그냥 황교안 총리가 그냥 임시까지 준비했던 분인데 여하튼 한 2달 하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게? 일단 야당이요. 탄핵을 절대 서둘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은. 정말요? 예. 나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야당은 지금 꽃놀이표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고 계속해서 정국은 혼미하고 청와대는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벙커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총리는 무기력해지고 하면 결국 득 보는 건 어디예요? 야당의 야권이죠. 주자들만 부각이 되고 어차피 대선 정국은 시작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야당으로서 꽃놀이표예요. 정말 지금 그렇게 탄핵을 서둘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 제가 여기 누구에게? 갔던 분들 중에 어. 물어보려면 제일 센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누가 제일 센데? 그것도 아니, 나머지 그거죠.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이 되지롱. 아니 지지율 기준으로 국민 지지율 기준으로 제일 많이 받는 사람한테 한번 그 물어보자. 문재인. 네.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얘기 듣기로는 대구에 그 촛불 집회에 가 있는 것으로 네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예. 아니, 아니 어쨌든 물어보는 건 변호사님 물어보세요. 그럼요. 내가 걸어봐요. 여기서 직접 내가 그래, 걸겠다는 내가 거죠? 번호를 알거든. 예. 그렇죠. 나 이쪽에서 연결하는 줄 알았네. 전화기 국산 좀 써라. 뭐 바로 어디 여기서 방송에서 애플 들고 나와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썰전의 유시민입니다.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소리가요. 잠깐만요. 이 소리가 이게 소리가 이거 저기 스피커폰으로 하셔야죠. 예 그런가요? 예. 기계를 잘 들리세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예 이제 저희도 잘 들립니다. 요걸 누르면 되는 건데. 예. 저희 썰전 녹화하다가요. 예. 어제 왜 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분들 모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 보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 아니 뭐 간접적인 보도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그 계신 분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자 이렇게 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해드리면 괜찮을 텐데 전원책 변호사님이 하실 거거든요. 예. 폭탄 날아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저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전 변호사님 요즘 날카로울 거예요. 예. 네, 한번 예. 자 그러면 전 변호사님 하세요.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예. 예, 지금 대구에 그 광장에 나가 계시죠? 그렇습니다. 대구 지금 촛불 집회 하는데요. 평일 집회인데도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서울에서 회의를 여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요. 아까 이 대구 이 광장에 앉아서 들었더니 이 대구의 민심을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야당도 제대로 들어라 그런 뭐 또 따끔한 말씀도 들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어제 그 이른바 잠룡 6분이 모여서 탄핵으로 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는데 8분입니다. 8분. 8분 중에 6명만 잠룡이라니까 자꾸 옆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8분 참석을 하셨어요. 예. 그 6분이 탄핵으로 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는데 제가 탄핵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거국내각까지 얘기를 했죠. 탄핵과 탄핵을 병행해서 가기로 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점에 있어서 궁금한 질문을 한 2개만 드릴게요. 첫 번째, 예. 탄핵으로 가면서 거국 내각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모든 권력을 나한테 다 넘겨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에서 내려놓고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탄핵 소추가 결정이 되면 문자 그대로 권력이 다 넘어갈 텐데 청와대가 처음부터 받지 못할 내용을 제안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국내각의 총리를 추천하는 것은 국회가 의논해서 할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민심을 좀 겸허하게 듣고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탄핵으로 가는 경우에도 국정의 공백이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아도 내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국 중립 내각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태를 맞아서 이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를 했고 민주적 시스템을 깼다고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왜 헌법 외적인 하야 주장을 먼저 하느냐, 탄핵 절차를 왜 밟지 않으면서 이 하야 주장을 하고 광장으로 정치인들이 몰려 나오느냐,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압도적인 하야 민심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을 처리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야라는 말로 예의를 지켜서 표현합니다만 대통령은 사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은 그거 역시 헌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님, 예, 저 김구라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최근에 전국의 또 다른 어떤 회오리로 이제 부상할 것 같은 그 LCT 사건과 관련해서 김무성 전 대표님도 그렇고 문 전 대표님도 그렇고 이름이 좀 나와서 두 분 다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셨는데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강경한 모습을 보이셔서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LCT 사업 초기부터 네.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 비리 네. 그런 의혹이 컸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많은 특혜가 주어졌는데 그 특혜의 결정판은 건물에 대해서 투자 이민제를 네네네. 승인해 준 것입니다. 유독 LCT 사업만큼은 LCT라는 건물에 대해서 투자 이민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이게 엄청난 특혜 조치죠. 그런데 이런 특혜의 과정에 저를 비롯한 야당 사람들은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의혹의 대상자들이 거꾸로 야당에게 의혹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정치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이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문재인 대표는 우리 야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데 지금 5년 단임제를 선호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번 대선 때 4년 중임제를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요. 그러나 지금은 개헌을 말할 시기가 아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이번 다음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해서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고 좀 정치적 의도가 이렇게 좀 끼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정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전화 연결만 하세요. 뭐 예. 다음 주에 한번 나와 주시죠. 저 문재인 전 대표님. 예, 다음 주에 한번 초대하는 걸로 하고 승낙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문재인 전 대표님.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요. 그 김경재 전 의원이요. 지난번에 그 시위하시면서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다. 뭐 사실 노무현 정권이라든지 이명박 정권은 뭐 2조나 뭐 8천억 이렇게 뭐 대기업들로 뭐 이제 돈을 거뒀다라고 얘기하신 그 보도 들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를 했더니 그분이 좀 꼬리를 내리는 그런 식의 발언을 좀 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너무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집회 자리에서 또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자유총연맹이라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나서서 반대대모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도 다들 보수라고 이렇게 뭐 자처하는 분들인데요. 정말로 이번 기회에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의 처절한 각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표님. 예, 저 전은식인데요. 예, 뭐 아무데나 보수 좀 안 붙이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가 지금 시사 예능이거든요. 사람에게 꼬리가 없는데 그 꼬리를 내린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 발을 뺀다고 해야 예, 그래서 저하고 유시민 판사하고 이 발을 뺀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뭐 발을 빼도 좋고요. 뭐 꼬리를 뺀다는 표현은 뭐 언론에서 쓰는 표현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 정 변호사님도 보수를 자처하시죠. 저는 골수 보수입니다. 예. 그러나 애국적인 보수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애국 보수 잘못 붙이면요 짱꼴로 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가짜 보수들이 판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에 나오시면 제가 무엇이 진짜 문재인 전 보수인지를 대표님 제가 그냥 전화 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국적인 보수가 예. 좀 가짜 보수를 몰아내는 그런 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저하고 우리 문 대표하고 같이 맞붙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유, 전 변호사님 방송인 다 되셨네요.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아 진짜 출마하실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다음 대선에서 맞붙자고. 이번 대선? 예, 내 떨어지고 다시 올게. 예.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말이 빨라졌어요. 아, 업되죠. 오늘 다른 그게- 때하고 좀 다르던데. 그게 이른바 유세뽕이란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좀 업되는. 예, 그렇죠. 그 광장에 예. 대중과 함께 있으면서 환호를 받게 되면 업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오늘 말씀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 말씀도 많이 빨라졌고 그리고 강경해지고. 자, 일단 그 특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는데 1차 관문은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 임명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 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이제 특검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특검 수사관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상 최대로. 예, 4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120일 동안 원래 90일인데 30일 연장이 되니까 120일이잖아요. 내년 한 3월 중순에서 그렇죠. 4월 거의 4월까지 이제 특검 제국이 펼쳐질 텐데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혹은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얘기로는 중립적인 특검에게 수사를 받겠다.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특검이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딱 그 선을 하나 그어놓은 거예요. 중립적인 특검. 지금 말하면 그 원론적인 얘기 수사로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특검이 예, 만약에 추천이 왔을 때 아니 특검을 임명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청와대를 공격하는 쪽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특검 수사도 거절할 수 있다는. 수사 거부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한번 보세요. 특검 수사에도 협조를 안 하는 아니, 거니까. 예, 글쎄 말이에요. 내 말인지 그 말인데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외환죄, 내환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재임 중에는 안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나 수사 받겠다. 이래서 이제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편파적이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를 불응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청와대 뭐 압수수색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대통령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세계 나가고 청와대가 일정 부분 거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배치를 하게 되고 청와대로서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나는 중립적인 특검에게 수사를 받겠다고 했지 편향적인 그런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하다. 피의자가 입건된 피의자가 검사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문제는요. 조사 안 받아 예. 이러면 아니, 지금 가장 그 논란이 보지 않지 됐던 않을까요? 사람이 보지 않을까요? 일단 이정희 그리고 최동욱 그 두 사람이 인터넷에 가장 네네네. 검색이 많이 됐고 글쎄 좀 그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최동호 전 예. 검찰총장은 자격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변호사 뭐 등록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네. 아니 나한테 주면 받겠다 이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등록 빨리 하면 되니까. 아, 예. 그 최동욱 씨를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글쎄 봐요. 말이에요. 저는. 예. 왜냐하면 은원 관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신세를 졌다든가 원한이 있다든가 예.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중립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대통령 입장을 예. 떠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이게 국가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특검인데 그간의 여러 활동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연이 어떤 있는데. 냉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널리 인정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아무리 되겠죠. 야당이 추천한다고 해도 예. 안 되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 민변이라고 있잖아요. 예. 민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예, 이런 분들 중에도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수 쪽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법연구회 민변 이쪽에는 너무 일방적이다 이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그 특검으로 추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두 그룹 중에
발을 걸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 특검을 임명할 때부터 조금 시끄러울 거라고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편파성을 이유로 이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사람으로 되도록 추천하는 게 좋겠죠. 뭐 저 같은 사람이 특검을 하면 확실하게 내가 단도대로 설치하고 확실하게 그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안 나는 되지. 항상 내가 지구의 잣대인 줄 압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청와대가 지금 노리는 것이 뭔가 내가 그걸 가만 고민해 보니까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 가서 만약에 탄핵 소추 자체가 기각이 되어버린다면 사실상 국민들에게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혹은 탄핵 인용을 가르는 기준이 지난번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예. 기각 때 보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위법 행위나 이런 게 있다고 봤잖아요. 예. 있지만 대통령직을 떼야 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아니어서 탄핵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 나온 기준이 공무원을 파면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일 때 탄핵 인용을 하는 거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까지 검찰이 공소장에 쓴 혐의 또는 앞으로 특검이 추가적으로 밝혀낼지도 모르는 그런 혐의가 공직자의 파면 기준에 해당되는 거라면 만약에 고소장 내용이요 판결문을 그대로 만약 옮겨간다면 그럼 되죠, 그건 사유가. 파면 사유죠. 몇 번 되고 남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소장에 쓰여가 있는 가령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다 포함해서 범죄로부터 생긴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985억에 불과해요. 그래요? 예. 불과요? 예. 985억에? 985억에 왜 불과하다고 청와대가 생각을 하겠어요? 과거에 그냥 YS 때나 DJ 때 가족들이 한 금액들 있잖아요. 그 금액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그 국민들에게 면피를 할 길은 많이 열려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렇게 믿는다. 예. 객관적인 예. 사실이 그러한지 상관없이.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시간을 벌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국민들의 생각이 해먹은 뭐 액수보다는 그 과정 이런 것들에 지금 많이 그렇죠. 예. 문제는 그건데. 정치적으로는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그건데 그런 것은요. 자꾸 시간에 가면 거기에 대한 감정은 자꾸 둔해집니다. 그것도 그렇죠. 사랑도 시간이 가면. 예, 그런데 이제 둔해지는 그 거예요. 특검을 조사를 진짜 지금 뭐 이제 검찰 조사처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럴 명분은 가능성 언제든지- 있죠. 아, 예.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이 농성 되잖아요. 중이니까 농성할 때는 시간을 예, 끌어야 지금 돼. 그리고 국정조사가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정조사도 제가 보기에는요. 무기력한 거예요. 사실은 국정조사하면 뭐 대단히 많이 뭐 국회의원들 막 증인 불러내고 청문회하고 막 따지고 하기 좀 지금 이미 필요한 증인들 대부분 수감이 돼가 있고 대부분 거기다 진술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초과한 어떤 다른 말을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할 리가 만무해요. 뭐 이런 거 뭐 덴마크인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팁 얼마 줬어요? 이런 거 할래나? 팁을 줄 때 어떻게 줬기에 제가 보기에는 예의 어긋나게 팁 국정조사는 줬다고 그 그래요. 사실은 특검에 대해서는 또 빌기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특검이 11번이 있었는데 큰 성과를 낸 특검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이잖아요. 이건 검찰이 애초부터 수사를 못 했으니까 여기는 일정 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그 이외에는 성과를 낸 특검이 없어요. 이 특검도 나는 결국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지금 검찰 이영렬 검사장이 팀장이 돼가 있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우병우에 대한 수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넘겨주려 할 겁니다. 그렇지. 왜냐면 너무 적게 하고 넘겨주면 예. 특검이 많이 밝혀내게 되면 검찰 그전에 뭐 했어 이런 예. 얘기 나오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가 성실히 수사를 했구나라는 평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뭐 노력하겠죠. 크게 밝혀낼 게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특검이 이제 출범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앞이 소화를 하고 또 압수수색도 이게 지금 마구 할 것이고 추가로 압수수색 다 한 장소 또 가서 또 합니다. 해봤자 뭐 나오겠어요. 다 틀어가 버리는데 어디 깨어버린 그 전화기를 복구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삭도 열심히 줍다 보면 한 예, 바구니 될 수는 글쎄 있죠. 뭔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렇게 뭐 특출한 것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뭐 거예요. 벼가 한가만히 나오진 예, 않겠죠.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아마 지지부진한 특검 정국이 펼쳐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대중들은 지쳐가고 뭐 이런 거를 예, 청와대 그리고 쪽에서는 한편으로는 노린다. 탄핵 절차는 이제 아. 시작이 돼서 이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습니까? 청와대 쪽에서 오로지 신경 쓰는 건 탄핵 헌재네 헌재. 원래 그렇죠. 농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농성이라는 게 청와대를 벙커로 삼아서 끈질기게 농성을 하다 보면 공격하다가 겨울이 오고 추워지고 이러면 이제 식량 떨어지고 뭐 이러면 이제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풀리는 날이 온다. 결국 죽어나는 사람은 국민이고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